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엠팍 3파로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김현수입니다. 네, 박신입니다. 한 주 만에 돌아왔는데요. 그 사이에 네.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모두 계약이 됐습니다. 네. 임박했다 했는데 정말 바로 다음 날이었나요? 방송 다음 날? 거의 아마 다음 날부터 쭉쭉. 그래서 이번 주는 외국인 선수 4인방 그 계약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 네, 그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방송이 조회수 대비 구독률이 엄청나게 높았거든요. 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매주 이렇게 또 알찬 소식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 팬분들의 의견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네,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 또 취재할 수 있는 건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4인방 비하인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요. 일단 데이비슨 선수 먼저 좀 얘기를 해볼까요? 데이비슨 선수가 옵션을 뺀 거죠. 네, 일단은 데이비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1+1 계약을 네네네. 맺으면서 만약 이제 1년 연장 계약을 실행하게 됐을 때 올해 이제 연봉에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170만 달러 그 수준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다시 그 협상을 하면서 1년에 130만 달러. 이거는 이제 보장된 금액이 130만 달러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번에는 그 옵션에 해당하는 40만 달러가 빠지게 됐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데이비슨 선수도 자신의 연봉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삭감됐다고도 볼 수 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구단 입장에서도 지난 시즌 데이비슨 선수가 물론 이제 잘해주긴 했지만은 부상으로 빠진 경기도 있었고, 그리고 그 KBO 데뷔 시즌보다는 조금 이제 못 미치는 성적이었기 때문에 170만 달러를 이제 총액으로 해서 계약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다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보장액 130만 달러 정도로 양측이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25시즌에 뭐 약간의 뭐 부상 이슈도 있었고 그런 게 있긴 했지만 아주 부진했다라고 하기에는 홈런 수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잘해줬다 생각을 하는데 네. 본인 입장에서는 좀 속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삭감된 게. 당연히 선수 입장에서는 연봉이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속상하지 네네. 않을까 싶고, 다만 어쨌든 데이비슨 선수도 한국에 남고 싶고 그리고 NC에서 계속 뛰고 싶은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삭감의 정도는 좀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타격 폼이라던가 네. 루틴에 대해서 조금 이제 KBO 타자들한테 득점권에서 조금 적응을 못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자기의 오래된 그 루틴이 있으니까 네네. 그걸 좀 바꿔가는 과정이었다라고 지난 시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좀 원인이 명확한 거는 또 다음 시즌에 확실하게 좀 개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거든요. 그래서 좀 바뀐다면 좀 확실히 좀 더 우리가 2년차 징크스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1년차에는 사실은 선수에 대한 파악이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투수들이 좀 고전하는 면이 있는데, 2년차에는 확실히 데이터 분석이 되면서 좀 타자 입장에서는 지난 시즌보다 못 미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3년차에는 그 부분을 타자가 개선을 해서 성적이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예, 물론 부상을 안 당하셔야 됩니다. 맷 데이비슨 선수. 데이비슨 선수 팬분들도 참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연봉이 삭감됐는데도 본인이 받아들이고 계속 한국 생활을 이어가는 점에 대해서 많이 고마움을 또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또 적응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한국에서. 네.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라일리 선수. 라일리 선수가 재계약이 됐는데요. 그 사이 우여곡절도 좀 있었잖아요. 어떤가요? 좀 비하인드가 있다면. 라일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봉이 어쨌든 총액 기준으로는 인상이 됐고요. 계약을 처음 이제 지난 시즌 맺을 때는 총액 90만 달러였는데 올해 이제 1년 다시 계약을 하면서 125만 달러. 옵션을 포함한 금액이긴 하지만은 이제 총액이 지금 35만 달러가 늘어났고요. 라일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다승왕을 했었고 삼진도 200개 이상 잡아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재계약은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선수였고, 구단 입장에서도 이제 서로 조율할 건 또 조율하면서 원만하게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라일리 선수도 한국에 남고 싶고 구단 NC에 남고 싶은 의지는 이제 계속해서 드러냈기 때문에 긴 시간이란 또 긴 시간일 수도 있긴 한데 충분히 좀 또 기다려줬지 않았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에는 1선발로 봐야겠죠? 거의 올해 1선발
급의 활약을 했으니까 그거는 또 이제 이호준 감독이 보면서 누굴 일선발로 쓸지는 아마 고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테일러 선수가 네. 이제 새 얼굴로 왔는데요. 테일러 선수의 이 계약 뒷이야기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요? 테일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봉 총액을 봤을 때 90만 달러에 계약을 했는데요. 네. 작년 이제 라일리 선수가 맺었던 총액으로 봤을 때는 이제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라일리랑 비슷하게 좀 평가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이 돼서 이제 단장님께 또 물어봤었는데요. 일단은 뭐 라일리 선수와 직접적으로 이제 총액이 같다고 해서 비교하는 것은 조금 이제 무리가 있고, 다만 이제 라일리 선수에 준하거나 아니면은 그 이상의 활약이 충분히 가능한 선수다라고는 이제 구단 내부적으로 좀 판단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라일리에 준하거나 그 이상도 가능하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라는 거네요. 그렇죠. 키가 워낙 커가지고 맞습니다. 좀 기대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 제구만 조금만 잘 잡히면 또 ABS에 적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은 이제 메이저리그에 있다가 약간 폼이 떨어진 선수들이 좀 많이 오잖아요, 한국으로.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메이저 경력이 없다 이런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셨죠. 물론 이제 메이저리그 경력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보통 이제 외국인 선수들을 데리고 올 때 메이저리그에서 뭐 뛰었던 경력이라던가 아니면은 메이저리그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조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좀 관점에서 제가 질문을 했었고요. 그 단장님께서는 메이저리그 경력이 없지만은 충분히 KBO 리그에서 좀 통할 수 있는 선수다, 이렇게 구단 내부적으로 좀 판단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당장 최근에 이제 라일리 선수부터 해서 하트 선수는 이제 메이저리그 경력이 있긴 하지만 아주 이제 짧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그 NC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게 테일러 선수 역시도 그 메이저리그 경력이 없더라도 충분히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다는 또 좀 근거가 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주셨고요. 일단 테일러 선수의 기본적인 체격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구속, 그리고 뭐 다양한 구종을 던진다라는 요런 이제 네. 표현들이 보도자료에도 같이 담겨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외국인 투수를 영입을 할 때 항상 이제 나오는 표현들 중에 하나잖아요. 키가 크고 뭐 체격이 어떻게 좋고 뭐 구속이 얼마고 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고 좀 상투적인 표현일 수도 있긴 한데, 단장님께서는 그런 상투적인 표현이 진짜로 다 맞아떨어지는 선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평균 구속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제 직구가 152 정도 평균이 찍고, 그리고 그 5개 정도 변화구 구종을 던지는데 그 구종을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투구 비율을 봤을 때도 각각 이제 10% 이상씩 던질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변화구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치도 굉장히 좋다 라고 평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제구가 엄청나게 뛰어난 선수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그렇게 또 평가를 주셨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KBO 타자들의 어떤 좀 커트를 많이 하는 성향이나 그런 좀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ABS 존에 적응을 잘 한다면은 크게 무리 없이 또 좋은 활약을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는 선수다,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평균 구속이 152에 변화구가 5가지 종류라고 하니까 뭐 이대로만 된다면 사실 굉장히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맞습니다. 네. 커트를 좀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외국인 선수들이 좀 초반에 적응을 못 한다거나 그런 면도 좀 있기는 한 것 같거든요. 좀 당황한다거나 사실 좀 한국 타자들이 끈질기게 계속 어떻게든 나가려고 맞추다 보니까 네. 뭐 MLB에서는 파워 히터 종류의 선수들이 많은데 한국은 또 그런 커트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그런 부분에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한 타자에 좀 승부가 길어지다 보면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셨겠죠, 당연히. 또 이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눈 게 있나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구단에서 같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그런 선수의 능력치나 뭐 그런 부분도 당연히 고려를 해서 영입을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능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이제 능력치를 100% 발휘할 수 있냐 없냐도 좀 갈리기 때문에 한국에 얼만큼 잘 적응할 것인가도 좀 눈여겨봤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결국 이거는 이제 야구 외적인 부분에 좀 해당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은데요.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한국 문화를 또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뭐 결국엔 또 한국 음식과도 좀 잘 맞을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주요하게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테일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메디컬 체크를 받을 때 한국으로 와서 구단 관계자
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한국 구단 관계자들하고 한국 음식을 이제 먹으러 갔을 때 테일러 선수가 굉장히 잘 먹더라, 이런 얘기를 또 단장님께서 얘기를 주셨고,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캐나다에 있을 때부터 좀 먹어본 것들도 있었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한국 뭐 영화라든지 그런 문화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한국에 대한 좀 이해도가 있는 선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돼서 아마 한국의 그 야구 외적으로는 또 잘 적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기생충을 좋아한다고 했죠. 그렇죠. 기생충부터 해가지고 네. 봉준호 감독 영화를 좀 좋아한다, 뭐 그렇게 조예가 좀 깊으신. 아마 한국에 좀 그런 쪽으로는 잘 적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한국 문화에 적응을 잘한 선수들이 오래 롱런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한국 문화에 적응을 잘해야 되는 것 같고, 또 이 창원이라는 동네의 생활에 또 적응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NC의 문화, 선수단 문화에 얼마나 잘 녹아드느냐. 그렇죠. 그 세 가지가 잘 맞춰져야 이 선수가 자기 기량을 좀 잘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뭐 로건 선수 같은 경우는 구종도 다양하고 뭐 구속도 본인이 원할 때는 더 빨리 던질 수 있는 선수인데, 본인만의 루틴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못 녹아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본인의 제 기량을 좀 다 못 펼치고 떠나지 않았나 싶기는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구단에 좀 잘 녹아들어서 유연하게 사고를 하고 하면 충분히 잘 던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 선수가 이제 피지컬이나 뭐 이런 게 너무 좋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기량에 대해서는 기대가 되잖아요. 네. 적응을 잘해달라. 한국 영화도 좋아한다 하니까 좀 한국에 초반에는 좀 여행을 왔다 생각하고 재밌게 잘 보내면 야구 실력도 따라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가요? 뭐 그런 쪽에서는 잘 적응을 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단장님의 이야기셨고, 결국에는 이제 결과론이기 때문에 내년 시즌은 또 어떻게 잘 해 나가는지 옆에서 또 응원을 하면서도 열심히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앞선 방송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임선단 단장의 힌트 같은 거를 전해드렸을 때 이미 테일러 선수도 다 예상하시고 맞아요. 또 이미 이제 그 일본 토다 선수도 네. 다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 역시 팬분들은 열심히 또 지켜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뭐 아시아 쿼터 같은 경우는 일본 국적이라고 했을 때 이미 많은 분들이 댓글에 줄줄이 달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생각을 했고, 좀 자연스럽게 이제 아시아 쿼터 마지막 한 명 이제 남았는데 토다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저희가 일본 국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즌 끝나고 나서는 그 NC 말고 KBO에서 호주 리그도 좀 보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역시 일본에서 데리고 오게 됐는데, 좀 그런 뒷이야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아시아 쿼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선발한 이미 뽑은 구단들 보면은 거의 이제 한 두 군데 빼고는 다 일본 국적의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요. NC 역시 이제 토다 선수와 계약을 맺으면서 일본 국적의 선발 유형의 투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뭐 아시아 쿼터제라고 했을 때 아시아 국적이 뭐 그 나라들이 많긴 한데, 실질적으로 야구 선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나라들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일본, 대만, 호주 요 세 개국이 다인 상황이긴 한데요. 그 와중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호주 선수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그런 피지컬적인 부분에 봤을 때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가볍게 예상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호주 같은 경우가 오히려 가장 선수들 풀이 적은 나라였다라고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이제 들어봤을 때 호주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 마이너 메이저리그뿐만 아니라 뭐 미국의 독립리그까지도 호주 출신의 선수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에서 뛰었던 경력이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호주 선수인 경우 선발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호주 자국 리그를 뛰는 선수들 중에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또 호주 자국 리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달 정도 리그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나머지 10개월 동안은 각자 또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전업 야구 선수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좀 세미 프로에 가깝다, 이렇게 좀 구단에서 판단을 했고, 실제 그런 선수들이 좀 대다수였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실질적으로 바로 KBO 리그에 좀 통할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오는 거는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호주가 좀 제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만 리그가 있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불펜 투수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충분히 몇몇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NC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선발 자원을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선발 자원은 이제 마땅치 않았고 대만에서도 좀 정상급 선발 투수라고 하면은 일본으로 많이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선수를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고 돌아서 일본 국적의 선수로 좀 눈을 돌리게 되는 상황이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2군에도 좀 자리가 없어서 못 뛰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 중에서 좀 선발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선수를 좀 골라서 이제 데리고 왔다. 그 결과물이 이제 NC 같은 경우에는 토다 선수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그 10개 구단 아시아 쿼터 선수들만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선발 자원이 이 아시아 쿼터 선수까지 포함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보기에 튼튼해졌다라고 좀 느껴지잖아요. 구창모 선수까지 합류한다 생각을 했을 때, 네. 뭐 뒤에 이제 신민혁 선수까지 받쳐주면 5선발까지 좀 탄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나머지 9개 구단에서도 아시아 쿼터 선수를 거의 뭐 선발로 쓰고려고 데려왔기 때문에 다 같이 좀 상향 평준화 되는 건 아닐까 싶어가지고, 이 아시아 쿼터 선수의 퀄리티가 10개 구단이 각각 어떤지를 한번 비교해보면 이 토다 선수가 나머지 구단에 비해서 좀 비교 우위에 있는 더 괜찮은 선수다라는 걸 한번 따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서 다음 주에 좀 그런 걸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투구 폼이 좀 특이하기도 하더라고요, 토다 선수가. 네, 저도 뭐 영상으로만 좀 보긴 네네. 했는데, 일단 뭐 일본 투수들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투구 폼이 이제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어떤 기본기 측면에서나 아니면은 또 그런 좀 탄탄한 기량이 좀 바탕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 NC가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발굴해 와서 빛을 보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이 선수가 어떻게 활약해 줄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렇게 또 4명의 퍼즐이 맞춰졌는데 저희가 참 길었습니다. 이 4명을 이제 말씀드리는 데까지. 네. 물론 12월 안에 다 끝나긴 했지만 좀 어떠셨나요? 왜냐하면 이번에 스토브리그가 처음이시잖아요. 확실히 이제 스토브리그라는 것 자체가 내년 시즌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마음이 좀 큰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NC 같은 경우에는 뭐 하트나 패디 선수 이런 이제 다시 재회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마음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4명의 다 계약된 면면을 봤을 때 그만큼의 또 충분한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이제 내년에 함께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확실히 이제 관심도가 크다. 누가 계약하느냐, 그리고 내부 FA도 그렇지만은 외부 FA도 관심도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런 정보력이나 선수들을 누가 오는지, 그리고 누가 왔으면은 그 선수가 어떤 경력 그리고 어떤 유형 어떤 선수인지를 누구보다 빠르게 이제 분석하고 또 살펴보시는 팬분들도 많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관심도가, 이 야구가 끝났지만은 여전히 뜨겁다. 그래서 빨리 내년이 돼서 야구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새로운 또 다른 시즌을 치러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냥 막 생각해보니까 최원준 선수가 빠졌잖아요. 어디에서도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언론에서는 깜짝 또 이적을 하면서 이 외야에 대한 부분도 내년에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천재한 선수, 또 박시현 선수, 한석현 선수가 또 내년에 얼마나 해주느냐, 뭐 최정원 선수도 그렇고 뭐 다 좀 그런 부분도 내년에 야구 보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이렇게 좀 이제 마무리가 되는 모양새인데, 지금의 이제 선수단에서 또 어떻게 로테이션이 돌아갈지도 이제 앞으로는 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에도 재밌는 소식,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현수였습니다. 네, 박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